오늘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여러분의 친구가 요즘 집안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잠을 못 잔다고 할 때와 이번에 투자한 게 대박나서 차를 바꿨어라고 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 반응이 똑같으신가요? 아마 대부분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인간의 본성은 동정과 질투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문제는 이런 감정들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내가 무심코 한 말 한마디가 상대방 마음속에 어떤 씨앗을 심게 되는지,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서 우리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가장 친한 친구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던 이야기가 나중에 내 발목을 잡게 된 적, 믿었던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보였더니 어느새 그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보기 시작했다거나 내가 한 말이 다른 사람의 귀에까지 들어가 있더라는 씁쓸한 경험 말입니다. 옛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밀을 지키면 비밀의 주인이 되지만 비밀을 고백하면 비밀의 노예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여러분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면 깊이 공감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절대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집안 사정입니다. 어려운 걸 말하면 동정이 따라오고 좋은 걸 말하면 질투가 따라옵니다. 어느 쪽이든 여러분에게는 독이 될 뿐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성인이 된 자녀들과의 관계 때문에 매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계속된 사업 실패로 부모에게 계속 의존하고 있고, 둘째는 결혼 후 연락도 뜸해져서 속상한 상황이었죠. 그분은 같은 또래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솔직하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큰애는 사업하다가 실패해서 집에 들어와 있고, 둘째는 결혼하고 나서는 명절 때나 얼굴 보내요. 이 나이에 애들 걱정에 잠을 못 자겠어요. 처음에는 친구들이 공감하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죠. 모임에서 자녀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분을 바라보며 너는 정말 힘들겠다. 우리는 그래도 애들이 사업은 안 해서 다행이야. 하는 식의 동정 섞인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왜 큰아들을 계속 도와주냐. 내가 너라면 냉정하게 자립하라고 하겠다 하며 조언한다는 명목으로 은근히 그분의 선택을 비판하는 듯한 말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점점 그 모임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자신의 집안 문제를 털어놓았더니 이제는 자식 농사 잘못 지은 사람 취급을 받는 것 같아서 위축되었고 결국 그 모임에 나가는 것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자가 명문대에 합격하거나 좋은 직장에 취업했을 때 또는 집안에 경사가 있을 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한 지인은 손녀딸이 의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우리 손녀딸이 이번에 의대에 붙었어요. 열심히 공부한 보람이 있네요. 처음에는 모든 사람이 정말 잘 됐네요. 축하해요 하며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의사 될 손녀딸 둔 할머니는 좋겠다. 우리 손자는 이번에 재수하는데 하며 은근히 시샘하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모임에서 손자들 이야기만 나오면 의사 될 애 할머니한테 물어보자 하며 부담스러운 기대를 하거나 반대로 너는 좋겠다 하며 거리감을 두는 사람들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분도 그 모임에서 소외감을 느끼게 되었고 예전처럼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중국의 노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보물을 드러내지 않는다. 드러내는 순간 도둑이 생기기 때문이다. 여기서 도둑은 단순히 물건을 훔치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평안과 인간관계를 훔쳐가는 모든 것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정을 말하면 동정의 대상이 되어 존중받지 못하고 좋은 사정을 말하면 질투의 대상이 되어 진정한 축하를 받기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로 절대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은 지금 가진 돈의 규모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돈만큼 민감한 주제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재정 상황에 대해 궁금해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경계하는 영역이기도 하죠. 제가 실제로 목격한 일입니다. 한 분이 은퇴 후 받은 퇴직금과 연금으로 매달 얼마의 수입이 있다고 지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았다는 안도감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먼저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저 사람은 돈이 많구나 하며 모든 행동을 돈과 연결해서 해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조금만 절약하는 모습을 보여도 돈이 있으면서 왜 그렇게 짜게 구냐고 비난하고, 좋은 것을 사면 역시 돈 많은 사람은 다르다며 시샘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각종 투자 권유와 금전적 요구가 쏟아진 것이었습니다. 확실한 투자처가 있는데 같이 하자는 제안부터 시작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잠깐만 빌려달라는 요청까지, 한번 돈이 있다고 알려지니까 온갖 사람들이 그를 목표로 삼기 시작한 겁니다. 반대로 돈이 없다고 말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한 분은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조언하는 척하면서 은근히 무시하고 자신들이 우위에 있다는 듯한 태도로 행동하기 시작했죠.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은 재물은 물과 같다. 깊이 간직하면 맑고 깨끗하지만 얕게 흘리면 더러워진다고 했습니다. 돈에 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숙이 간직할 때는 우리를 보호해 주지만 함부로 드러내는 순간 여러분의 삶을 어지럽히는 요소가 되어버립니다. 세 번째로, 절대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은 비밀입니다. 자신의 비밀이든 남의 비밀이든 말입니다. 비밀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의 기반이자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과거에 겪었던 실수와 아픈 경험들을 너무 솔직하게 털어놓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숨길 게 뭐 있어,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모든 과오와 실패담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죠. 하지만 언젠가부터 사람들은 그의 과거를 현재의 잣대로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실수만 해도 역시 원래 그런 사람이었구나 라며 과거의 이야기를 들춰내어 비난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의 과거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점점 과장되고 왜곡되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담이었는데 나중에는 마치 범죄자였던 것처럼 부풀려져서 돌아다니게 되었죠. 남의 비밀을 말하는 것은 더욱 위험합니다. 어떤 분은 사람들의 사생활에 대해 매우 잘 아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고 있는 것을 참지 못한다는 점이었죠. 너만 알고 있어야 해라는 전제로 다른 사람의 비밀을 조금씩 흘리곤 했습니다. A씨가 사실은 빚이 많대. 이건 절대 비밀이야. B씨 집안에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이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비밀을 계속 퍼뜨렸죠.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람들은 점점 그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한테 뭔가 털어놓으면 온 동네에 다 퍼질 것 같다며 경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후로는 아무도 그에게 중요한 이야기는 하지 않게 되었고, 결국 그는 피상적인 관계만 남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칼 융은 비밀을 지키는 능력이야말로 성숙한 인격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비밀을 잘 지키는 사람일수록 더 높은 신뢰를 받고 더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한다고 합니다. 비밀을 지킨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자 자신에 대한 보호이기도 합니다. 만약 남의 비밀을 얘기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내 비밀도 언젠가는 다른 사람에게 말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진정한 신뢰는 입을 다물 줄 아는 사람에게 생깁니다. 묵묵히 비밀을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사람들은 더 큰 신뢰를 보내고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한순간의 말실수로 평생 쌓아온 신뢰를 잃지 마세요. 비밀을 지키는 것, 그것이 여러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로, 절대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은
속마음 전부를 털어놓지 마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다 말한다고 해서 가까워지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속을 쉽게 보여주면 쉽게 다뤄도 된다고 상대방이 느끼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매우 솔직하고 진실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새로 사귄 친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것이 진정한 우정이라고 믿었죠. 그래서 그 친구에게 자신의 가족 갈등,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건강 문제, 심지어 자신의 속마음까지 모든 것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사이에 숨길 게 뭐 있어.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지내야 진짜 친구지 하면서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 친구도 이분의 진실함에 감동받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묘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의 약점과 콤플렉스를 모두 알게 된 그 친구는 점점 자신을 우습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 친구는 자신의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며 농담을 했습니다. 그 농담들에 순간 깊이 상처받았지만 자신이 모든 것을 털어놨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 이후였습니다. 그 친구는 작은 다툼이 있을 때마다 자신이 털어놓았던 약점들을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너는 원래 그런 성격이잖아. 집안일도 제대로 처리 못하면서 무슨 소리야 하면서 자존심을 짓밟았죠. 중국의 고전 책은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너무 넓게 열면 바람이 들어와 병이 되고 말의 문을 너무 넓게 열면 화가 들어와 재앙이 된다. 속마음을 전부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망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친밀감은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만의 내밀한 영역을 지킵니다. 그것이 신비감을 유지하고 존중받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친해도 절대 말해서는 안 되는 4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집안 사정, 지금 가진 돈, 속마음, 그리고 비밀에 관한 것. 이 4가지만 기억해 두셔도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훨씬 더 깊어질 것입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진정한 소통이 가능할까 하고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소통은 모든 것을 드러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고 좋은 것은 함께 기뻐하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것입니다. 깊이 있는 대화는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의 교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3가지 질문을 던져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 말이 사실인가? 이 말이 필요한가? 이 말이 친절한가? 이 3가지 질문을 통과한 말만 입 밖으로 내보내신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더 깊은 신뢰와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역지사지의 자세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내가 그 사람의 처지라면 어떤 기분이었을까? 어떤 말을 듣고 싶었을까를 먼저 생각해보는 것이죠. 말은 단순히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을 드러내는 창이며 관계를 만들어가는 도구입니다. 품위 있는 노년을 위한 자기관리. 그 시작은 바로 우리의 말 습관을 돌아보는 것부터입니다. 무심코 했던 말 때문에 상처받으셨던 분들, 또는 내가 한 말이 혹시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걱정되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와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